그 하트레이트를 계산할 때 그 R와 R 사이에 그 수평으로 1mm 이가 5개짜리가 이제 한 칸으로 해가지고 한 칸마다 300, 150, 100, 75, 60, 50, 35까지 해서 하트레이트를 계산한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리드 2가 좌하방으로 간다면은 이것은 사지 유도고, 하라이젠탈로 V가는 이 위치에 있다. 여기서 이제 라이트 하트룸이 인라지먼트 했다든가 레프트 하트룸이 인라지먼트 됐을 때에 이 V1에서 보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이렇지만은 이 라이트 하트룸이 커지게 되면은 이 오히려 상당히 올라가게 된다. 이 피크가 꼭대기가. 그리고 만약 레프트 하트룸이 커지게 되면은 커진 것이 밑으로 많이 퍼지게 된다. V에서 보면 그렇고, 리드 2에서 볼 때에는 라이트 하트룸이 인라지먼트 된 것은 P가 더블 된다. 피크드한 것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레프트 하트룸이 커지게 된 것은 쌍봉, 더블 폴드를 보이게 된다. 그럼 왜 이렇게 라이트 아트룸이 커지게 되냐면은 렁에서 펄모너리 아트를 통해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해가지고 거꾸로 라이트 아트까지 올라오는 압력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COP라든가 펄모너리 엠볼리즘이 있다든가 에큐트 펄모너리 에데마 이런 것이 있을 때 거꾸로 해서 라이트 아트룸이 인라지먼트 되는 것 갖다가 펄모너리에 의한 피파라고 한다. 이 피파가 펄모너리에서 컷돼서 피펄모너리라고 하는 것이고, P의 높이가 원래 2.5인데 그보다도 더 커진다는 밀리미터로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좌심방에 이렇게 인라지먼트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심실에서 피를 잘못 주니까 거꾸로 레프트 아트리움 압력이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미트럴 스테노시스가 있다든가 혹은 또 뭐 레프트 하트 페일러가 있다든가 그래서 못 짜줄 때 혹은 또 뭐 짠다 하더라도 에어틱 판막이 어떤 브라브람 리버지테이션이라든가 뭐 스테노시스 있을 때든가 이런 것에 의한 폐부종이 있을 때 레프트 아트룸이 커지게 되면서 그때 이렇게 레프트 아트룸이 커진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리드 2에서는 쌍봉이 되고 V1에서는 앞으로 쭉 커지는 혹은 바이폴더 형태가 되고 쌍봉 형태 되는데,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 결국 미트럴 주로 밸브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P파가 생겼다 해서 P미트럴이라고 하는 것이다. 혹은 노치드 P웨이브라고 한다. 쌍봉을 노치드 P웨이브, 이걸 바이폴라라고 하는 것이다. 원래 이제 하트는 머슬이 비교적 벤트리클이 균등하지만은 왼쪽에 머슬이 많이 두꺼워진 걸 갖다가 레프트 벤트리클 하이퍼트로피라고 하고, 오른쪽에 머슬이 두꺼워진 걸 라이트 벤트리클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V1에서 바라볼 때에 이 레프트 벤트리클 하이퍼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V1에서 볼 때는 S파가 깊고 V6에서 볼 때는 R파가 올라가는 것이고, 라이트 벤트리클 하이퍼트로피가 되면은 V1은 자기 쪽이니까 R파가 올라가면서 V6에서는 S파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형태를 유지한다. 라이트 아트룸이 하이퍼트로피 됐을 때 V1에서 R파가 높고 V6에서 S파가 빠진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ST, S하고 T, 그러니까 J 포인트하고 여기서 ST 디프레션이 컨벡스하게 나타내면서 T파가 아시메트릭하게 컨케이브도 다운워드로
ST 디프레션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레프트 벤트리클이 하이퍼트로피 됐을 때는 이 에스파가 그 V1에서 에스파가 빠지고 V6에서 알파가 커진다고 했는데, 이때는 이 그 콘케이브하게 ST 디프레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트레인 패턴이, 그러니까 이제 그 스트레인 패턴이 ST가 패턴 되는 것이 이렇게 디프레션 되는 콘케이브가 아니라 그냥 디프레션 되는 그 스트레인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즉 라이트에서는 콘케이브하게 ST가 올라가면서 디프레션 되면서 T가 여기 되면서 아시메트릭하고, 이것이 라이트고, 레프트에서는 그냥 그 콘케이브가 된 게 아니라 그냥 ST가 디프레션 된다는 것이 레프트 벤트럴 하이퍼트로피와 라이트 벤트럴 하이퍼트로피의 차이다. 만일 그 라이트 벤트럴 하이퍼트로피에서 이 T파가 여기가 되면서 시메트릭이 된다면 이것은 어브노멀이다. 하이퍼트로피 자체를 가지고는 아시메트릭하게, 정상파가 시메트릭하게 앞에 것이 크고 뒤에 짧은 그 정상파가 뒤로 인버스가 된 것이 보인다. 그 신경 번들이 내려갈 때 내인성 전도 장애로 인해서 QRS 간격이 이거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 내인성 전도 장애는 예를 들어서 뭐 ASD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또 판막이 질환이 있다든가, 혹은 또 이스케미아 같은 것이 있을 때에 특히 이제 그 레비트 모양,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는 그 V1에서 요 알파가 작은 것만 있어야 되는데 작은 것이 두 개의 아르다식의 토끼가 나타나고, 그 반대쪽인 V6에서는 그 슬러드 해가지고 얼버무린 뭐 괴기한 그 ST가 떨어진 파가 나타나고, 이것이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이고, 레프트 번들 블록은 이 토끼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V1이 아니라 V6에서 R가 나타나고, 그 반대인 V1에서 와이드한 S파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록도 이제 역시 그 관상동맥, 코로나리 아터리에 그 질환이 있다든가, 혹은 또 뭐 대동맥 그 판막이 이상이 있는 거 외에도 뭐 심근병증, 그 뭐 예를 들어서 마이오카라이티스라든가, 혹은 또 그 고혈압 이런 것이 있을 때에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그림과 같이 그 V1에서 R가 나타나고 V6에서 그 슬러드한 그 에스파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의 전형적인 것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정상적인 전도가 아닌 그 세포와 세포 간의 그 전류 흐름으로 인해서 우심실로 전류가 흐르게 됨으로써 생긴 것으로서 최종적인 벡터는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다. 이것이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록의 특징이고, 그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록은 그 리드 2 방향으로 그 최종적인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V1에서 S파가 깊고 V6에서 알파가 높은 이런 그 또 혹은 토끼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록을 일으키는 원인은 아까 그거 말고도 이제 하이퍼칼레미아, 칼륨이 많다든가 포타슘이 많다든가, 혹은 클래스 1 그 부정맥 약이라든가, 혹은 또 항우울제 같은 거, 이런 것을 그 썼을 때 이렇게 하드레이트를 많게 할 때 생기는 것으로 보면 되겠다. 이 우울제 같은 건 여기 이제 뭐 페노티아진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것은 QT 간격을 줄임으로써 하트레이트를 많게 해가지고 흥분시켜주는 약으로 보면 되겠다. 그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록의 전형적인 형태로서 그 V6에서 토끼 같은 것이 조그맣게 나타났고, 5-6 나타났고, V1에서 깊은 에스파가 나타났다. 그 헤미블록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엔티어리어가 헤미블록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엔티어리어에서
그 레프트 쪽으로 가고 포스티리어리 헤미 블록이 있을 때는 결국 포스티리어에서 엔티리어 쪽으로 이렇게 그 최종적인 벡터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판별, 그러니까 이제 그 레프트 엔티리어 헤미 페이셜 블록, 레프트 엔티리어 페이셜 블록일 때는 최종적으로 그 엔티리어에서 이 레프트 쪽으로 이렇게 최종적 벡터가 가게 되는데, 그것을 판별하는 경우는 그 레프트 엑스 데비에이션, 그 최종파가 가는데, 그러니까 리드 1에서 그 플러스가 되고 AVF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 레프트 엑스 데비에이션인가를 보고, 그 다음에 2, 3 AVF에서 그 네거티브인가를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2, 3 AVF에서 네거티브 파고, 그 다음에 리드 1에서 포지티브, 그 AVF에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레프트 엑스 데비에이션인 경우를 레프트 엔테리어 페이셜 블록이라고 하고, 이 벡터가 그 라이트 쪽으로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 라이트 엑스 데비에이션이 되는 것이다.